자,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293만 명, 올해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 수는 1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면 올해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부산에도 그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부산관광공사 문영배 관광 콘텐츠 팀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관광객 수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는 회복했다라고 좀 봐지고요. 중국과 일본 또 대만에서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한국을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을 찾는 비중이 또 얼마나 되느냐 여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사실 그 부분이 다른 지자체나 다른 도시들도 부산을 현재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사실 한국에 관한 어떤 이런 컨텐츠들이 워낙에 이제 데이트를 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한국 관광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졌고 실제로 수요도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런 수요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 다른 지자체는 사실 실제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그 비중이 줄어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부산만이 지금 상승을 했고요. 이건 고분적인 부분이네요. 네, 코로나 이전에 부산이 그 전국 대비 비중은 14%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18%. 한 20%도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부산이 다른 뭐 서울과 좀 다른 어떤 매력적인 관광물들을 홍보를 했다거나 또 업계와 이런 협력들로 통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관광객들의 눈이 정확하죠. 예, 어딜 가야 되는지 아니까. 부산을 그만큼 더 많이 찾고 있다는 거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데 자,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김해공항 국제선 보면 일본 노선이 거의 뭐 1, 3위 정도 1342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걸 대한항공이 줄였습니다.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어떻습니까? 뭐 일본은 사실 굉장히 전통적으로 부산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일본 노선이 특히나 축소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러나 이거는 좀 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 김해공항은 사실 LCC 저가 항공사 위주로 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정 항공사한테는 가격 경쟁력이 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LCC를 주로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수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성수기와 상관없이 이제 노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해외에서도 실제로 이제 부산 해외 김해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게 또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이런 의견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 같은 이런 건설 문제나 요즘 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절대적인 악영향으로 또 볼 수만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주 이용 어떤 노선에 대한 항공사 선호도를 좀 보면 그 관광객 수랑 관광 수입이랑 꼭 비례하는 거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에 우리 또 크루즈 비중이 큰데 그 관광객들의 소비 규모는 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해주시죠. 작년 그 크루즈로 입항한 이제 크루즈 선사는 120항차였었고요. 올해는 160항차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루즈 관광은 굉장히 부산 관광에서 중요한 위치를 사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크루즈 관광에 저희가 특정 국가, 예를 들면 일본이나 중국 외에도 구미주에서 방문하시는 그 고객층도 많기 때문에 그 크루즈 관광은 사실상 굉장히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어떤 경제 파급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크루즈 선사와 또 크루즈 선사와 같이 협력하는 여행사와 함께 상품 다변화를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경유 관광보다는 체험 관광 위주 또는 이제 그런 관광지 방문 이후에 시금 시설 방문하는 것까지 이어지도록 저희가 계속 이런 상품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크루즈를 통해서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일단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크루즈 선사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부산을 많이 기항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마케팅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런 수용 태세나 뭐 고객의 질을 높이는 것도 계속 추진합니다. 작년보다 20% 이상 항체가 늘었으니까 일단은 기회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산이 우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시티투어 버스 조금 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당장 뭐 이번 주말부터 오는 그 관광객들의 불만이 좀 클 것 같은데 간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책이 없습니까?
사실 이게 재원이랑 이렇게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제 조금 제가 정정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버스 간격이 50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40분이었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관광객들이 이제 내려서 그곳을 관광을 하고 다시 그 다음 버스를 탑승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았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간격을 좀 조정한 것이 현재 50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다양한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름 시즌에는 호머, 서머 나이트 호러, 그렇죠. 뭐 이런 야경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시지만 시티투어 버스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공사 측에서 지금 어떤 해외 관광객 유치에는 어떤 계획이나 또 공을 좀 들이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크게는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 상품 다변화 측면, 지금 컨텐츠를 다양화하는 그런 측면들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어요. 또 작년에 저희가 미쉐린 부산 에디션도 나왔듯이 미식이나 야간, 해양, 웰리스 이런 관광 상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저희가 유치하는 그런 전략도 펼치고 부산까지 있습니다. 오게끔. 요즘은 특정 도시 한 곳에만 가지 않고 주변 도시들도 다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니즈들이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통편 연계 프로모션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만 해결되면은 뭐 부산 오는 거야. 그렇죠. 금방이니까.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이제 중국, 일본, 대만 이런 타겟 마케팅.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말에는 저희 중국 상해 항저우 지역에서 로드쇼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 뭐 한한령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좀 유입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대선 후보들도 어떤 해양 레저 관광 도시, 관광 어떤 문화 벨트로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럴 때 부산만의 차별성을 좀 계획을 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죠. 사실 관광 마케팅이 굉장히 도시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나 지역 소멸이나 이런 아젠다들 때문에 관광으로 인한 이런 뭐 타개를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희는 오히려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특정 도시만 한 곳에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주변 도시도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경남, 울산, 또 경북까지도 저희가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인근 도시를 하루 만에 다녀오실 수 있는 관광 상품들도 출시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경쟁보다는 협력이 좀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인근 도시와 협력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이 전체 파이를 키운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끼리 제로섬 게임할 게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그 중심에 부산이 되면 좋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관광공사 문영배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